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모범 경작생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글도 아니고요. 공부할 때 뭐 방점을 찍어서 힘주어 봐야 될 그런 글 같지도 않습니다. 제목은 다릅니다만 이 글이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들은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의해서 수탈당하는 농촌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 어떤 같은 민족을 이용해 먹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인물이 이제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이 되는 길서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이 글에서 일제에 의해 뽑힌 모범 경작생이 됩니다. 이게 이 글 전체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작가가 봤을 때는 표현은 모범 경작생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이 인물은 절대로 모범적인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반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일단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의 도시 버전이 뭐냐 하면 태평천하 같은 거예요. 태평천하에도 보면 윤직원이라는 사람이 일제에 빌붙어서 자신만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똑같이 그것의 농촌 버전이 지금 보시는 이 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글 속에 힘주어 보셔야 될 부분은 길서라고 하는 인물의 캐릭터 물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순진했던 농촌 사람들이 길서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어떻게 의식이 변화해 가는가 그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봅니다. 이 작품은 일제 잔혹한 수탈 정책으로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30년대의 농촌 현실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길서. 자, 이 인물의 이기적 행위가 서사의 기본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으로 작가는 당시의 피폐한 농촌 현실 당연히 나오겠죠. 일제 때문에 생기는 피폐한 농촌 현실이 일제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친일 인사들 부패한 간청과 가중한 세금을 앞세운 일제의 식민지 수탈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를 풍자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길서는 농촌에서 드물게 보통학교를 졸업한 인재, 그때는 아마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배운 사람인가 봐요. 보통학교를 졸업한 인재로 성두는 개인적 갈등의 축을 이루는 사람인데요. 길서의 친구입니다. 어쨌든 간에 길서의 친구인데 성두의 여동생인 의숙은 길서의 여친이고요. 의숙과 사귀고 있다. 모범 경작생으로 뽑혀서 일제에 의해서 모범 경작생으로 뽑혀서 서울 강습회에 다녀온 길서는 서울에서 본 것을 자랑을 하고 농민들은 이를 부러워한다. 길서는 강습회에서 들은 농민들을 착취하기 위한 관료들의 감언 이설을 농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자, 뭔가 보통학교 나왔으니까 배운 놈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그냥 사람들 착취해 먹기 위한 그 말을 생각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놈이니까 그래서 배운 티를 못 내는 놈이겠죠. 이런 인물들이 신문 펼쳐보시면 요즘도 되지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면장은 길서에게 길서가 독점 재배하는 뽕나무 묘목값을 올려주고 일본 사찰단에 뽑아준다는 말을 하면서 길서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너한테 내가 이런 혜택을 줄게. 회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유하면서 호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 호세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세금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앞에 줄거리만 딱 보셔도 길서라는 놈이 조선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일제 치하에서 일제에 빌붙어서 자신만의 영달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보죠. 자, 그런데 이번 호세는 자네 동네에서도 조금 많이 부담해야 되겠네. 자, 뭔가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보통학교를 6학급으로 증축해야겠으니까 하고 길지도 않은 수염을 쓸며 호세 이야기를 했다. 그야 뭐 제가 압니까? 제일 처음에는 되게 심드렁하게 말을 하죠. 물론 그렇죠, 그죠? 마을 사람들 세금 올리는 문제니까 함부로 대답하기 힘들겠죠. 자, 아니야. 자네 동네에서야 자네만 승낙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자네한테 해로운 것은 없을 거고 너한테는 손해가 없을 거다. 회유하는 거죠. 자, 글쎄요. 그 다음에 길서는 면장의 말에, 자, 이제 이 장면은 항상 등장인물 보시자 그랬죠? 길서하고 면장의 대화인 겁니다. 면장이 길서를 너한테는 해가 안 되게 할 테니까 마을 사람들의 세금을 올리자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길서는 면장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만약 그에게 조금이라도 재미없는 말, 그가 누군데요? 면장이죠. 면장한테 재미없는 말이 뭐죠? 면장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죠.
면장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서 비위에 거슬리게 하면 자기도 끼니때를 굶고 지내는 동네 소작인들이나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네 같이 사는 사람들은 끼니도 때우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자신은 이런 상황에서 길사라는 놈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산 거지. 누구 때문에? 면장과 같은 일제에 붙어먹는 놈들한테 잘 보여서 지금까지 동네 사람들보다 부자로 살아왔는데 이런 면장한테 밉보이게 되면 그런 지위를 잃게 될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가봅시다. 일본은 둘째로 하고서라도, 자, 일본 그 시찰단 가는 것은 둘째로 하고서라도 묘목도 못 팔아 먹을 것이며 그런 말이 보통학교 교장기에 들어가면 돈도 빌려다 쓸 수 없게 된다. 자, 지금 이놈 보세요. 마을에 세금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문제보다 세금을 올리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거절하면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을 이기적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묘목 심었던 밭에 조를 심게 되고 면사무소 사무원들과 학교 선생들에게 팔던 감자와 파도 썩어버리게 된다. 300평밖에 안 되는 논에 비료를 많이 내지 않으면 미국 품평회에서 출품도 못 해볼 것이고 그러면 상금도 못할 뿐 아니라 벼가 겨우 넉선밖에 소출이 못 날 것이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과 똑같이 1년 양식도 부족할 것이 아닌가 계속 머릿속으로 이기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자네 동네 사람들은 얌전하게 근심 없이 사는 모양이던데. 자, 떠보는 거죠, 그죠? 너네 동네는 근심 없이 사는 거 아니야? 먹고 살만한 거 아니야? 떠보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면장이 다시 말을 꺼낼 때 길서는 곧 대답했다. 그러면요 이렇게 동의하면 안 되는 거죠. 보다시피 분명히 앞에서 그랬잖아. 전 페이지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했는데 이 면장의 비위에 거슬릴까봐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근심이 조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가난하긴 하지만 무던한 편은 됩니다. 먹고 살만한 편은 된다라고 면장의 말에 동의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벼는 누릇누릇해져서 이삭들이 뭉친 것이 황금덩이 같았다. 자, 벼가요 지금 벼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황금덩이 같답니다. 아마 추수할 때가 되는 모양이죠. 조금 더 볼까요? 자, 그러나 얼굴에 주름살을 편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강충이, 이게 아마 뭐 벼를 갈라보는 벌레겠죠. 강충이가 먹어 예년에 비해서 절반도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황금덩이는 겉으로 볼 때는 풍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풍년이 아니라 예년에 비해서 절반도 거둘 수가 없는 흉년인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길서만이 평양 가서 북어 기름을 통으로 사다가, 자, 북어 기름이 아마도 뭐 거름 같은 거겠죠? 뭐 아마 거름으로 그 밭에다가 많이 둔 모양이에요. 자, 길서만이 평양 가서 북어 기름을 통으로 사다가 졌기 때문에 그의 논만은 작년보다 더 잘 되었으나 다른 논들은 털 빠진 항소 가죽같이 민숭민숭해졌다. 이 새끼만한 작은 벌레까지가 못 살게 하는 것이 가슴 온통했으나 여름 내 땀을 빼고도 제 입으로 들어올 것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솟아오를 지경이었다. 누가 그런 거죠? 길서를 제외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러한 겁니다. 자, 그들은 할 수가 없으므로 성두의 말대로 길서를 시켜서 읍내 지주인 서재당에 가서 금년만 도지를 조금 감해달라 보자고 했다. 자, 왜 얘를 시켜요? 이 마을에서는 제일 많이 배운 놈이니까 얘를 내세워서 조리 있게 말해서 한번 소장농을 깎아보자.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러나 길서는 자기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보세요. 마을 이야기인데 왜 자기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이기적인 새끼야. 자,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해놓은 도지를 곡식이 안 되었다고 해서 감해달라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소작쟁이와 같은 당치도 않은 짓이라고 해서 거절했다. 자, 농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때문인데요? 지가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런 거죠.
자, 또 그다음 그러고는 며칠 있다가 일본 사찰단으로 뽑혀서 떠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아까 면장과의 대화를 보면 일본 사찰단으로 떠나는 걸 보면 면장이 요구했던 마을 사람들의 호세를 올리는 걸 동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일본 사찰단으로 가게 된 것이겠죠. 자, 다음 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찌할 줄은 몰랐다. 더구나 금년 겨울에는 기어이 잔치를 하려고 하던 성두는 잔치가 장가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했던 성두는 가끔씩 우는 얼굴을 하곤 했다. 그들은 할 수가 없이 큰 마음을 먹고 때를 지어서 자 이제 때를 지어 갑니다. 혼자의 힘은 좀 나약하니까 때를 지어서 읍내로 들어가서 서재당에게 사정을 말해봤으나 물론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을 분가시킨 관계로 돈이 몰린다는 근심까지만 들었다. 오히려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네가 돈이 많이 드는 거지. 무슨 도지가 문제냐. 그딴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다가는 내년부터는 논을 내어 놓아라 가진 자의 행포를 보이는 거죠. 그죠? 하는 말에는 더 할 말이 없어서 갈 때보다 더 기운 없어 돌아왔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길서의 눈앞에 서서 모범 경작생이라고 쓴 말뚝을 부럽게 내려다 보았다. 볕대기가 훨씬 큰데 이삭이 한 길만큼 늘어선 것이 여간 부럽지 않았어. 자, 농사 잘 된 거 보니까 농민들이니까 당연히 부러울 수밖에 없죠. 부럽지 않았어. 그러나 말도 잘하고 신망도 있다고 해서 대신 교섭을 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못 들은 채 들어주지 않은 길서가 미워집니다. 자, 길서에 대한 그냥 모범 경작생이라고 마을에서 그냥 의싸의싸 해주던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던 길서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나도 내 땅에 있어서 비료만 많이 하면 아까 길서가 뭐 평양 가서 무슨 뭐 기름 갖다 붓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비료만 많이 하면 2, 3곱을 내겠다. 그까짓 것 땡땡땡. 그러니까 길서라는 놈이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알거나 훌륭한 놈이라서 이만큼 농사가 잘 된 게 아니라 나도 저놈처럼 일본 놈들이 뒷배를 봐주면 나도 저만큼 될 거다. 뭔가 길서에 대한 불만 혹은 비아냥을 이런 대사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기어기가 아침을 탁 뱉으며 말했다. 그 다음 시 며칠 뒤에 그들이 다시 놀란 것은 값도 모르는 뽕나무 값이 엄청나게 비싸진 것과 13등 하던 호세가 자, 그동안 13등으로 된 호세가 11등으로 올라간 것이다. 세금이 올라갔어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올라가서 살기는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것보다도 10등이던 길선에만은 자, 아마 마을 사람들이 13등을 낼 때 길선에는 10등이었나 봐. 왜냐하면 조금 잘 사는 집이었으니까 많이 냈던 모양이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세금이 올랐는데 길선에 10등이던 길선에만은 그대로 10등으로 있는 것이 너무도 이상했다. 또 역시 조금씩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선은 전혀 손해본 게 없어요. 그죠? 자, 또 길선에는 그래도 작년에 돈을 모아서 빚을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흉년까지 만나 먹고 살 수도 없는데 호세만 올랐다는 것이 우스우면서도 기가 막힌 일이었다. 그 다음 부분. 자, 무엇을 보고 호세를 정하는지 알 수가 없다. 흉년 그러면서도 도지를 그대로 바쳐야 하는 데다가 호세까지 오른 그들의 세상은 캄캄했다. 절망감이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흉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지도 내야 되고요. 동시에 또 호세까지 내야 되는 것이니까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삶을 점점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표현했고, 자, 아마 북간도나 만주로 바가지를 차고 떠나야 하는가 보다. 뭐 하는 거죠? 이게 유랑 떠나는 거죠. 자기 고향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만주나 간도에 희망을 품고 떠나는 사람들을 유랑민이라고 하니까 이런 말 자체가 마을 사람들의 절망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혼자 생각했다. 그들은 마을에 대한 애착심도 잊었고 재고장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싫었다. 다만 못살럼의 땅만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길서의 장난으로 호세까지 올랐다는 것을 다음에야 알고 길서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자, 누구 하나 그를 곱게 이야기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 길서 때문에 동네를 떠나야겠다는 오빠의 말을 들은 의숙이도 눈물을 흘리며 길서가 그렇지 않기를 속으로 바랬다.
길서는 일본서 돌아올 때 우선 자기 논두렁에서 가슴이 서늘함을 느꼈다. 자, 뭔가 놀라움을 느끼는 거죠. 논에 박은 김길서라고 쓴 표말은 간 곳도 없고 모범 경작생이라고 쓴 말뚝은 쪼개져서 흐트러져 있었다. 심술궂은 애들이 장난을 했는가 하고 생각했으나 그 한 짓으로 봤을 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원래 동산 놈들은 잘 알죠 이런 거죠. 뭔가 이제 일이 터지겠구나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동네에 들어섰을 때 동네에는 어른이라고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읍내 서재당 집에를 가서 저녁 때가 되도록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서울 갔다 돌아왔을 때보다 더 의기양양해서 온 길서의 마음은 조각조각 깨지고 말았다. 보지도 못했고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바나나를 가지고 밤이 이슬겠을 무렵 의수기를 찾아갔건만 아마 선물이겠죠, 그죠? 자기 여친을 찾아갔는데 그를 본 의수기도 얼굴을 돌리고 울기만 했다. 길서의 마음은 터지는 듯했다.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따라오던 사람의 숨소리를 듣는 듯 가슴이 떨리었다. 자,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뭔가 이게 마을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옛날 같지 않은 거지. 불길한 징조가 눈에 보이는 듯했다. 성두가 충혈된 눈으로 아랫문으로 뛰어들었을 때 길서는 들고 왔던 바나나를 들고 뒷문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자, 마을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서서히 길서의 실체를 알게 되고 자신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를 파악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봤습니다. 자, 문제로 가보죠. 첫 번째 34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이다. 가장 적절한 거 1번 극적 반전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가 돼. 두 가지 봅시다. 극적 반전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길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개차반이야? 그럴 수 있을 반 정도는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물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 해소되는 거 없어요. 자, 2번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외양을 묘사했다. 물론 전혀 없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면장 얘기할 때 짧은 수염 얘기했죠.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염이 짧다고 해서 인물의 캐릭터가 어떤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2번도 애매한 선지고요. 3번 공간적 배경을 비유적 묘사해 해학적 분위기 공간 농촌 마을일 텐데요. 이거 볼까요? 해학적 분위기 무슨 말이죠 이거? 웃기다는 말 쉽게 말해서 뭔가 웃음을 유발한다는 뜻인데요. 이걸 어디를 봐도 이럴 분위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면서 면장이 회유하고 일본 떠나고 돌아와서 이야기, 시간 흐름 맞습니다. 진행하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답은 4번이네요. 마지막 5번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교차한다. 이거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5번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번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다. 옳지 않은 거 1번 면장과 교장의 도움이 없으면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길서의 염려가 드러나 있어 자신만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드러나 있죠. 1번 문제 없습니다. 2번 농사는 풍년이 웃기시네. 니은 보세요. 황금, 이삭이 풍년 든 거 아니죠. 그죠? 병충해가 먹어서 겉모습만 그렇지 실제로 흉년이라고 했으니까 2번은 근래용과 맞지 않습니다. 답 이미 끝났고요. 나머지 검토하죠. 3번 핑계를 대며 동네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길서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자, 핑계만 대고 있죠. 실제로는 지가 뭔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런 건데 이거 옳지 않은 거다 등등 핑계대고 있습니다. 4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의 절망적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5번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길서의 불안감. 일본 갔다 돌아왔더니 뭔가 마을이 예전 같지 않아.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A와 C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1번 A에서 자네만 승낙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에 B에서 길서가 곧 대답한 것을 통해 길서가 면장의 말을 수용했으니까 일본도 가고 마을 사람들의 호세도 올랐겠죠. 자, 2번 A에서 면장이 길서에게 자네에게 해로운 것은 없을 거라고 한 것은 C에서 10등이던 길선의 만은 그대로 10등 세금이 오르지 않았어요. 가능하고요. 3번 A에서 면장이 꺼낸 호세 이야기는 C에서 13등 하던 호세가 11등으로 올라간 것으로 길서를 제외한 동네 사람들이 호세를 올리는 내용이었을 거야. 당연하고요. 4번 B에서 길서가 면장에게 동네 사람들이 근심이 없지 않다고 한 것은 C에서 일어난 뽕나무 값의 인상을 동네 사람 이게 무슨 인간성이 있나요?
자, 사람들이 근심이 없지는 않다. 조금 뭐 부유하지는 못해. 가난하기는 해. 이렇게 말을 한 거지. 뒤에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연결시켜봐도 연결이 안 되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은 비에서 동네 사람들이 근심 없이 사는 모양이라는 면장의 말에 길서가 동의한 결과로 C에서 사람들한테 기막힌 일 뭔가요? 호세를 올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답은 4번이고 자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거. 자 모범 경제학생은 일제 강점기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일제는 농민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모범 경제학생 제도를 활용하여서 농민들에게 일제 협력하면 잘 살게 된다는 허상을 심어주고자 했다. 자신들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려는 교묘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작가는 모범 경제학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모범적이지 못한 인물의 모습을 폭로하면서 작가 선생님 제목이 반어적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폭로하면서 제도의 불합리성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서 모범 경제학생의 농지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수확도 많은 이유가 그 이유가 일제에 협조한 대가 때문임을 깨닫는 농민들의 의식 변화 과정을 통해 당대 일제가 추진한 농촌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제 이 글이 어떤 글인지 개괄적 설명이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 보도록 할게요. 1번 갑니다. 그의 논만은 작년보다 더 잘 되었다. 다른 논들은 털 빠진 황소 가죽같이 밍숭밍숭해졌다를 통해 길서가 일제에 협조함으로써 농지 상태를 좋게 무슨 기름 갖다 붓고 좋게 유지하여 많은 수확을 챙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글 내용과도 맞고 보기랑도 일치하죠. 자 2번 갑니다. 볕대가 훨씬 큰데 이삭이 한 길만큼 늘어선 길서의 논을 보며 부러워하는 자 분명히 봤어요. 아까 부러워한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부러워하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 일제가 의도한 대로 모든 농민이 자신도 모범 경제학생이 되어서 부유하게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희망. 자, 이제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지문을 보시면 안 돼요. 남의 잘된 부분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돼가지고 벼가 잘 돼서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당연히 그건 우리 생각인 거라고.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기준은 텍스트예요. 자, 보기서 제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농민들이 의식이 변화했다라고 얘기했죠. 협조한 대가 때문에 그런 거야. 나쁜 친일파 새끼. 이런 식으로 의식이 바뀐 거지.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희망 가진 건 보기를 가지고 판단하면 옳지 않은 이야기죠.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읽어볼게요.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잊었고 제 고향도 생각하기 싫었다. 다만 못살놈의 땅만 같다고 생각하는 성두를 통해 일제강점기 피폐한 농촌의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다. 4번 동네 사람들이 호세가 올라간 것을 길서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길서를 미워하는 모습을 통해 모범 경제학생 제도를 이용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일제한테 불만을 표출해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누구한테 불만을 말하고 있어요? 길서한테 불만을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던 일제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보기에 나왔죠, 이것도. 자, 5번은 모범 경제학생이라고 쓴 말뚝을 쪼개서 흐트러져 있는 것을 통해서 농민들이 모범 경제학생으로 알았던 인물의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을 알았음을 알 수가 있다. 자, 다 이제 문제 풀어봤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 글이죠. 한 번쯤 훑어보시고요. 한번 정리하시면 나중에 나와도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글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